안녕하세요. 소설 천사의 분노, 달팽이의 꿈, 임상현 작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사성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옛 선인들의 고사성어에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처세술은 물론 익혀둘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를 배워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첫 고사성어는 농림입니다. 초록녹 수풀림. 농림은 푸른 숲이란 뜻으로 도둑대의 소굴 또는 호골들이 세상을 피해 산속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농림 호객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한시대 왕망은 하늘 무너뜨리고 스스로 왕에 올라 나라 이름을 신이라 하였다. 왕망은 새로운 정책을 폈으나 모두 실패하여 나라가 매우 어려워져 곳곳에서 근거지를 둔 한 무리는 농림지병이라 일컫고 지주의 창고와 나라의 창고를 닥치는 대로 틀었다. 그 후 농림지병은 큰 세력으로 부상했는데 강무제 유수는 이들을 이용하여 왕망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후한을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음은 녹이 홍상입니다. 초록녹, 오디, 붉을홍, 치마상. 녹이는 녹색의 뜻이, 녹색 옷이란 뜻이고 홍상은 다홍치마의 뜻입니다. 즉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치마라는 뜻으로 곱게 차려입은 젊은 아가씨의 옷차림을 가리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녹이 홍상은 혼례 때 입는 신부의 예복이다. 양반은 녹이 홍상의 원삼을 덧입고 서민층에서는 대부분 녹색 회장 저고리를 입었다. 즉 족두리를 쓰고 손에는 한삼을 들이운다. 다음은 농공행상입니다. 논할 논, 공공, 행할 행, 상상. 농공은 공적에 있고 없음이나 크고 작음 따위를 논의하여 평가함의 뜻이고 행상은 상을 중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의 크고 작음을 따져서 그에 알맞은 상을 주는 일로 나라가 어지러웠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인조 반정 후 농공행상에 불만이 많았던 이갈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어지러웠다. 다음은 농단입니다. 언덕농, 은을단. 농단은 깎아 세운 듯이 높이 솟아있는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여 한 손에 쥐고 뒤흔드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독점이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시장에서 물건끼리 서로 바꾸어 사용했다. 그런데 한 교활한 사나이가 나타나 시장의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상황을 살피며 장사하여 이익을 독점했다. 사람들은 모두 사나이의 비겁한 수법을 미워하고 그에게 세금을 내게 했는데 이때부터 장사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고 한다. 쓰임새를 봅니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나라 일을 농단하려는 부패한 정치가들은 물러나야 한다. 다음은 농락입니다. 세장농, 얼글락. 농은 죽자와 용자가 합친 글자로 흙을 담은 삼태기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용처럼 물건을 담아 쉽게 움직이던 데서 만든 글자입니다. 나중에는 얽어 만든 것으로 물건을 담고 들고 다니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서 덕농처럼 농이라고 했습니다. 락은 실제 제각기 흩어져 있는 물건을 얽어 맨 것입니다. 따라서 농락은 남을 교모한 깨로 휘잡아서 제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의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얄팍한 꾀로 소비자들을 농락하던 악덕 식품업자들이 큰 벌을 받게 되었다. 다음은 농화지경입니다.
절길농, 질그릇과 어조사지, 경사경. 질그릇을 갖고 노는 기쁨이란 뜻으로 딸을 낳은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농화, 농화지희.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중국에서 딸을 낳으면 흙으로 만든 실패를 장난감으로 주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네. 다음은 농장지경입니다. 절길농, 구기장, 어조사지, 경사경. 국이라는 놀이기구를 갖고 노는 즐거움이란 뜻으로 아들 낳은 즐거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농장, 농장지희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옛날 중국에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남아로서 큰 인물이 되라는 의미에서 장, 벼슬아치들이 조회 때 손에 쥐고 있는 호래 반쪽이란 장난감을 주며 놀게 했다는 데서 유래한다. 쓰임새를 봅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결혼 10년 만에 농장지경의 기쁨을 누리셨다. 네, 다음은 누란지세입니다. 쌓을 누, 알난, 어조사지, 형편세. 누란은 쌓아놓은 알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란지세는 쌓아 올린 달걀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이 몹시 이태로운 상황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는 누란지이가 있습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진나라의 왕계가 왕에게 범수라는 인물을 이렇게 소개했다. 전하, 위나라의 장록 선생은 천하의 예교가이옵니다. 선생은 지금 우리 진나라의 정치에 대해 말하기를 알을 쌓아놓은 것보다 위태롭다며 자기를 기용하면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평안할 것이라고 하여 사옵니다. 라고 말한 데서 유래되었다. 네. 다음은 닭이망냥입니다. 마늘 따, 갈라질기, 이를 망, 양양. 닭일은 여러 갈래의 뜻이고 망냥은 양을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갈래로 갈린 길에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서 진리를 찾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전국시대의 위나라 양자의 이웃집 양 한 마리가 달아나 그 집 사람들과 양자네 집 하인들이 양을 찾아 나섰으나 갈림길이 하도 많아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그냥 되돌아왔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양자가 큰 길에는 갈림길이 많아 양을 잃어버리고 학자는 여러 가지를 배우기 때문에 본성을 잃는다. 본래 학문의 근본은 원래 하나였는데 끝에 와서 달라지고 말았다. 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네. 다음은 다다익선입니다. 마늘 따, 더할 익, 좋을 선. 다다는 매우 많다는 뜻이고 익선은 더욱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한나라 유방이 중국을 통일한 후 한신에게 물었다. 나는 얼마쯤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느냐? 폐하께서는 10만의 군사를 거느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대는 얼마쯤인가? 한신이 대답하였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10만의 장수에 불과한 나에게 매어 있느냐? 한신이 대답하였다. 폐하께서는 장군의 능력은 없지만 장군을 통솔하는 폐하의 능력은 하늘이 주신 것이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따져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다사다난입니다. 마늘 따, 일사, 마늘 따, 어려울 난. 다살은
일이 많다는 뜻이고 다나는 어려움이 많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을 나타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생각하며 새해의 희망을 다진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